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진짜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들 얼리는 마무리 잘 하셨죠? 네,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관계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총 세 파트로 나눠질 건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레귤러를 준비하면서 Lessons from the Mistakes of ED and EA. 많은 사람들이 이제 ED하고 EA를 준비하면서 실수를 범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레귤러 입시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파트 1에서는 좀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2021년, 22년 입시 키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얼리를 준비하면서 좀 변화됐던 아니면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됐던 그 사항들을 조금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귤러를 준비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한 5가지 그 준비 사항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벌써 우리가 코로나 입시를 맞이한 지가 한 3년째인 것 같아요. 3년째죠. 근데 가장 큰 혼돈은 여기 나와 있듯이 SAT, ACT 점수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SAT를 낼까 말까, ACT를 낼까 말까. 왜냐면은 그리고 SAT를 안 냈을 경우에는 내가 어디까지 상향 지원이 가능할까. 그리고 SAT가 낮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민거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고민거리는 없었어요. 이러한 혼돈의 근간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듯이 테스트 옵셔널을 하고 테스트 플렉서블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블라인드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입시에 혼돈이 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해도 역시 테스트를 안 내도 된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테스트를 안 내도 원서는 접수됐어요. 하지만 원서가 접수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경쟁력 있는 캔디데이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원서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대학교들만의 입시제도는 아니었어요. 현실은 뭐였냐면은 많은 학교들이 점수를 내길 바랬어요. 조지아텍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표기를 했고 코넬 같은 경우에는 8개 단과대학교 중에서 4개는 점수를 내라고 했고 이와 같이 많은 학교들이 테스트 옵셔널의 베리에이션으로 해가지고 강한 어조로 내라고 했지만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 테스트 옵셔널, 플렉시블, 블라인드의 차이점을 봅시다.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거는 점수를 안 내는 거예요. 점수를 내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23년부터 UC 학교들이 취하는 제도입니다.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거는 결국 점수를 내지 말라. 내도 우리는 고려하지 않겠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한 얼리 학교들 중에서는 테스트 블라인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플렉시블이 있죠. 테스트 플렉시블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NYU 같은 경우인데 NYU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지죠. 테스트 유형 1, SAT, ACT. 테스트 유형 2, SAT2, AP. 테스트 유형 3, IB. 이와 같이 테스트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공인 점수만 받는 게 아니라 3가지 군으로 나눠가지고 아니면 4가지 군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서 한 군만 충족하면 돼요. 예로서 나는 SAT를 내겠다. 그러면 SAT2나 AP나 IB 점수는 안 내도 돼요. 반면에 나는 AP 3개를 내겠다. 그러면 SAT는 안 내도 되고요. 이와 같이 테스트 플렉시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지금 테스트 옵셔널이에요.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점수를 내되 만약 너가 못 낼 사정이 있다면은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못 낼 사정이란 거는 COVID-19 리얼리티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반복적으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했으나 시험을 못 봤다예요.
올해 저희 같은 경우에도 8번 등록해가지고 다 취소된 애가 있었어요. 7번 등록해서 취소된 애도 있었습니다. 이런 애들은 안 내도 돼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안 내도 옵셔널 중에서 안 내도 되겠구나. 그러고 변명을 해요. 근데 이건 되게 비겁한 방법이죠. 안 그런가요? 본인은 점수를 받고 점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점수 잘 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점수 잘 본 애들이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거는 좀 명시해 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레귤러까지 연장이 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변화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학교들마다 올해 에세이 질문을 많이 바꿨어요. 근데 많이 바꾼 유형 중에, 그리고 물론 학교들마다 에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에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가지고 요약할 수는 없지만 질문을 요약하는 게 아니라 바뀐 방향성은 확실했어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emphasis on progress and development.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했냐, 아니면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냐. 그래서 결과 중심 에세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나오기 시작했지만 올해부터 더 확고하게 나왔던 건 뭐냐면은 keyword like progress, development. 그래서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과정.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이거는 레귤러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과정이 중요했다는 것과, 이거는 특히 Y 메이저 에세이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학교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커뮤니티하고 컨트리뷰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에세이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기존 에세이를 분리해가지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의 협동력, 공동체 안에서의 기여도, 공동체 안에서의 참여도,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의 발전성, 이러한 뉘앙스의 질문을 많이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큰 트렌드였고, 근데 이 두 번째 트렌드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말했던 과정,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두 번째, 어떻게 넌 기여해 왔는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서상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커먼 앱에서는 변화는 없었지만, 그리고 메인 에세이도 변화는 없었지만 서플리멘털 에세이에서 이런 과정을 되게 중요시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emphasis on additional information.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많은 제약을 얻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오프라인이었던 것들이 하이브리드로 가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흔히 말하는 그 정상적인 생활에 변화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 할 말들을 어디다 써야 되냐? additional information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얼리를 지원했을 때 additional information을 빈칸으로 냈다.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왜냐면 additional informatio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원서에서 내가 못 썼던, 아니면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했던, 그리고 특히 커먼 앱 같은 경우에는 academic honors 자체가 학업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leadership, volunteering, diversity 관련된 awards는 다 여기다 써야 되거든요. 거기서 더해가지고 이 변화된 현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갔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를 이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표기를 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원서를 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설명의 쟁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꾸자라는 게 아니라, 얼리 때 원서는 바꿀 수 없어요. 이제 제출했으니까. 하지만 얼리 때 했던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additional information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가 올해 입시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하나의 또 주요 변수라고 사료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도 살짝 언급했지만 많은 학교들의 질문들과 많은 학교들의 어나운스먼트들과 그 다음에 원서 자체의 변화들을 보면은 간단했던 것 같아요. 수상 경력, achievement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변했으니까. 대학교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지속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의 결실을 아직 얻지 못해도 돼요. 하지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하고 기여하고 내 자신을 임프루브 하는지의 모습을 많은 대학교들이 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원서에 담겨져 있어야 됐습니다. 이러한 지금 어떻게 보면은 4가지 항목들이 이번 입시를 치르면서 제 눈에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점과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레귤러를 어떻게 지원할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할까?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한테 던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레귤러도 이제 1월 1일이니까 1월 1일부터 뭐 2월 1일 사이에 많은 학교들이 레귤러가 마감되죠.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고작 2달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올해 입시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지속성이었잖아요. 지속해야죠. 이 남은 2개월과 12학년 2학기 때 할 그 내용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얼리 때 부족했던 점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얼리 원서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조금 미숙했구나 하는 분들이 보인다면은 아직 시간 많아요. 그 부분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력사항이나 원서나 에세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그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앞으로 한 5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은 했겠지만 첫 번째 단어는 continuity입니다.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단어를 무조건 기억하고 계세요. 제일 많이 발견되는 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서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 자랑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러한 안 보이는 과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었던 그 무언가에 집착을 해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해요. 나 이것도 했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근데 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이들은 다 과거를 쓰려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뭔가 해냈기 때문에. 근데 대학교들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싶어 해요. 흔히 말하는 동문서답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원서가 과거 지향적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이었는지. 질문들을 보면은 develop, how did you find, what more did you do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엇을 해왔니, 무엇을 왜 했니,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답은 다 과거로 가서 무엇을 했다로 해가지고 과거로 끝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와 같이 과거에 집중을 했었다면은 앞으로 레귤러 때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봉사나 기타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세요. 뭐 시험 공부해야 된다, 뭐 시험 준비해야 된다, 원서 써야 된다. 네, 좋아요. 근데 원서를 쓴다는 게, 에세이를 쓴다는 게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모습 그리고 아직도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So what next? 뭘 해야 될까? 크게는 2가지죠. 하나는 이제 academics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 여러분들이 Y 메이저에서는 대부분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enroll 필요한 수업을 더 들으세요. 원서를 보면은 대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든 아니든 간에
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manifest your knowledge. 내 전공과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다면은 그 수업을 지금부터라도 들으세요. 전공 외적으로 본인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은 그 수업도 들으세요. participate. 내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참여하세요. research. 내가 호기심 있는 주제 가지고 혼자더라도 대회 나갈 필요는 없어요. continuity, accumulation이에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세요.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거를 이끌어 나가가면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왜냐면은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그 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나 지금 했던 거 결과만 보다 보니까 꿈이 그냥 너무나 말이 안 돼요. 나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나는 로여가 되고 싶다.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뭐예요 이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ntinuity, academics와 관련해서는 think of these words, enroll, 수업에, acquisition of knowledge, participate, expand your horizons, research, pique your curiosity, and contemplate. Where are you headed?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community and activities, continue. 많은 아이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좋아한다는 활동을 해놓고 10학년 되면 시간을 왕창 줄여요. 아니면 안 하든지. 그런데 왜 안 해요? 나한테 중요한데. continue and continue. 여기 나와 있잖아요. community extracurricular는 키워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continue, continue, continue. 그걸 대학교에서 원해요. 뭐 여기 나와서 뭐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럼 뭘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Be dedicated. 왜냐면은 대학교에서 보면은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 너한테 중요한 게 뭐니? What community has influenced you? 어떤 공동체가 너한테 영향을 많이 주니? How are you contributing to your community? 너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니? 모든 질문 자체들이 지금도 하고 있니?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 질문 뒤에. 그렇기 때문에 레귤러 때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this notion of continuity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특히 UC나 UT나 UW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고요.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싶다면은 첫 번째 recommendation, continuity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나와 있듯이 recommendation number 2, no excuses, focus on the facts. 특히 지난 1, 2년 동안 많이 발견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래 학생들이 변명거리가 많아졌어요. 물론 원서에 보면은 COVID-19 essay, disruption, discrepancy essay, 그 다음에 additional information이라는 세 가지 부분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명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제가 쓴 단어들 보세요. 사실을 기재하거나 명시할 수 있는 기회지 변명을 하는 기회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변명 삼지 마세요. You had a choice.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단적인 예를 할게요. 어떤 아이는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야 되는 엑스비션이 캔슬됐어요. He had a choice. 캔슬됐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하지. 아니면은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얘는 후자를 택했어요. 인턴십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volunteering 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인턴십이 취소됐어요. He had a choice. 인턴십이 취소됐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까? 아니면 다른 기획을 할까? 이 아이는 개인 사업을 했어요. 이와 같이 물론 어려움은 있었지만 여러분들에는 택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취소됐던 그것을 안주할지
아니면은 대안을 찾을지. 대학교는 대안을 찾길 바랬어요. 그리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만약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에서 대안을 찾지 않고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안주했다면은 그거는 변명이 안 돼요. 그냥 비교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You have a choice. 이 현실에 내가 취소된 현실에 그냥 만족할지 아니면은 look for an alternative.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입시도 예측컨대 이렇게 대안을 찾은 아이들, 변명을 하지 않고 대안을 찾은 아이들이 결과는 좋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디테일로 가볼게요. 3가지 부분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첫 번째는 COVID-19 에세이예요. 여기서는 진짜 변명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얘기하지 마세요. COVID-19 에세이 다이렉션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Educational Opportunity에 제한되는 거고 Testing Opportunity에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다면은 You have no excuse. 시험 봤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다니는 학교 아이들이 시험을 봤다면은 You had no excuse. 다 봤잖아요. 근데 뭘 변명해요? 아까 말했던 시험이 8번 취소된 애들, 시험이 5번 취소된 애들, 학교에서만 볼 수 있게 했는데 자기가 학교에 없었을 경우, 건강상 이유로 이런 경우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기타 변명 필요 없습니다. Disruption or discrepancies in education.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학교에 중간에 중단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뭐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변명이죠. 학교를 바꾸는 거는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 건강적인 이유 끝이에요. 250단어를 주더라도 가장 명확하고 가장 훌륭한 거는 15단어 미만이에요. 왜냐면 이유가 명확하니까.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쓰는 거잖아요. 길게 쓴다는 건 변명밖에 안 되고요. So no excuses. Additional information. 여기다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변명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Additional information은 구조적으로 내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부분이라서 에세이 형식으로 쓰지 말고 이력서 형식으로 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만약 내가 연구가 많다. 그러면 연구를 집중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는 거죠. 내가 봉사가 많다. 봉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만약 미술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 미술과 관련된 활동과 어워즈를 다 쓰는 거죠. 이와 같이 recommendation 2. 비록 이 3가지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변명은 할 수 있어요. 변명하는 것처럼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처럼 보여요. 하지만 if you analyze it, 변명의 시간은 아닙니다. 변명을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질문들마다 원하는 요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성실히 충실해 가지고 레귤러 때 지원하길 바랍니다. Recommendation 3. 요번에도 많이 발견됐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그 에세이 관련돼 가지고 좀 큰 문제가 발생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Recommendation 3.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제가 솔직히 9월 이전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9월, 10월 달에는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이제 담당하는 10학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좀 제가 봤을 때 저도 살이 좀 빠진 것 같고 되게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솔직히 에세이였어요. 에세이의 주제를 찾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학교들마다 그 뉘앙스적인 차이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뉘앙스적인 차이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에세이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비슷해 보여도 강조점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활동이어도 구조가 좀 달랐어야 돼요. 왜냐면은 학교들마다 원하는 에세이가 달랐거든요. 그리고 얼리 때는 아이들이 적게는 1개, 많게는 5개 학교를 썼지만
이제 레귤러 때는 적게는 뭐 8개, 9개, 많게는 뭐 20개까지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세이들의 학교별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절대로 예전에 썼던 에세이를 커피 앤 페이스트 하거나 절대로 모든 학교에 동일한 에세이를 제출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얼리 쓸 때 그러한 실수를 범했다면은 그러지 마세요. 레귤러 때는 진짜 학교들만의 질문을 파악하고 학교들만의 원하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에세이 쓰는 12학년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1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것도 모든 학교의 모든 에세이를 분석할 수 있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 본인의 에세이에 대한 검토나 아니면은 피드백을 받고 싶다면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 학원으로. 근데 일단 크게는 커뮤니티 에세이, Y major essay, Y school essay, 이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에세이들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에세이, 어떤 학교는 멤버십을 강조해요. 그 안에서 너는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의 롤이 뭐고 너의 역할이 뭔지. 그냥 팩트죠. 어떻게 보면은 미시건이 이게 가장 강해요. 물론 거기서 본인이 기여했던 것도 써야 되지만, 미시건은 이 타이트 본드, 이 유기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What is your role? What is this community? 그걸 보는 거고. 근데 코넬, 예일, 브라운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좀 다르죠, 1번이랑. 1번 같은 경우에는 What is your position, role? What is the dynamics of the community? 이거였지만 두 번째 이들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건 필요 없어요. What is that one contribution you made? 너가 무엇을 기여했니? 그리고 그게 그 공동체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었니? 이렇게 에세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유펜과 같은 경우인데 reciprocal. 너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기여할래? 그 다음에 또 너는 우리 학교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래? 이런 식으로 에세이가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같은 커뮤니티 에세이라도 내용이 다 달라요. 같은 커뮤니티 에세이라도 하나는 그 안에서의 다이내믹스를 보고 결국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이런 걸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contribution, 리더십을 보는 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maturing, development. Yes, we know you contributed. 기여한 거 알아. 그런데 너 우리 학교는 어떻게 기여할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래? 이런 발전 모습. 그래서 똑같은 활동이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앞으로도 에세이를 쓸 때 학교별로 어떤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단어들 분석을 열심히 해주세요. 두 번째, 또 많이 나오는 거 Y major essay, 전공 에세이. 이거는 솔직히 전공 에세이는 너무나 유형이 다양해요.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 4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Future Dreams and Aspiration. 이건 MIT죠. Dreams and Aspiration. 이거는 뭐냐면은 애들이 실수하는 게 My dream is to become an engineer. 어떻게 엔지니어가 되는 게 꿈이 돼요. 꿈이 된다는 거는 엔지니어로서 뭘 하고 싶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어떠한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할지. 이게 aspiration이고 꿈이거든요. 단순히 I want to become a computer scientist, I want to become an engineer, I want to become a lawyer, I want to become a president, I want to become a social advocate.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They want you to make a difference. 그리고 어떻게 make a difference 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one topic or an idea. 전공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이 있잖아요.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고르라 그래요. 그 전공 안에서 너가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이 전공 그 주제를 찾았고 어떻게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주제를 가지고 미래에 나아갈 것인지 그걸 궁금해해요. 그 다음에 뭐 유펜이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General Y Major Essay. 이 전공에 넌 왜 관심이 있니?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전공 에세이지만 이 전공을 지원하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똑같은 전공 에세이죠. 똑같은 학업적 에세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 가지고 그 뉘앙스나 포커스나 방향성이나 아니면 써야 되는 구조나 모든 게 달라져요. 꼭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Y스쿨 에세이인데 Y스쿨 에세이도 꼭 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카고하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해요. 그냥 너는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니를 되게 오픈 엔디드로 해놨어요. 시카고의 문구를 보면은 academic, personality, community 이런 식으로 학업적으로 우리 학교에 왜 오고 싶니? 개인적인 성향에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니?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니? 나눠줘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그냥 왜 콜롬비아에 오고 싶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 1은 아카데믹한 게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 본인의 경험 플러스 아카데믹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Y 메이저 에세이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전공에 한한 Y 스쿨 에세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에세이를 쓸 때는요 반드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질문을 좀 명확히 봐주세요. 이렇게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동문서답이 되는 거고 미국 대학교들도 알아요. 우리 학교 에세이가 다른 경쟁 학교 에세이와 뭐가 다른지. 그런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를 가지고 돌린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제가 걱정되는 거 The treasure hunting mentality. 이건 뭐냐면 보물찾기 접근 방식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거예요. 제일 많이 발견되는 거. treasure hunting mentality의 이 보물찾기 접근 방식의 문제점. 시작. 나는 그 누구도 안 했던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찾아야 된다. 즉 보물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에세이를 쓸 때 나는 남들이 안 했던 그 무언가를 찾았고 나는 남들이 안 썼던 그 무언가를 적어야 되겠다 하면은 미안하지만요. 그런 건 없어요. 다 했어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Essays at Work, Harvard Application Essay 뭐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이러한 생각을 갖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잃어버리고요. 방향성도 잃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과장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저도 이걸 이제 10년 하면서 아이들의 글을 보거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게 진실되고 어떤 게 거짓이 되고 어떤 게 과장됐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이 애드미션 오피서들은 저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 뻔히 보여요. 저도 뻔히 보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저 헌팅 멘탈리티로 여러분들이 얼리를 지원했다면은 그거 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you're not that special. 여러분들이 그렇게 특이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없는 무엇을 갖고 있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focus on the depth and the realization. 여기에 대한 헌신을 보고요. 여기에 대한 참여도를 보고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냐를 보세요. 깊이를 보는 거예요. 깊이. 그렇기 때문에 원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활동을 얼마나 오래 했냐 보는 거죠. 오래 해가지고 그냥 보물찾기 해가지고 뭔가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한 우물을 얼마나 오래 패가지고 그 안에서 얼마나 insightful한 러닝이 있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참여를 했는지 기여를 했는지 그 다음에 러닝이 있었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식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원서라는 거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또 이제 그래서 보물찾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깊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보물찾기의 문제점은
아이들이 몇 가지 자기만의 생각하는 와 이건 난 좋다 이건 난 좋다 해가지고 한두 개를 골라놔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원서를 도배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원서에서도 액티비티를 많이 적으라는 것과 에세이들을 많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다양한 측면을 보고 싶다라는 거겠죠?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절대로 중복시키는 얘기는 질문에서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은 진실을 말하는지 어쩌면은 과장된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까? 다 활동이죠. 활동.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봉사가 중요하다라고 에세이에서 쓴다면은 당연히 이 애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지금도 하고 있나? 볼 거예요. 이 아이가 리서치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얘가 리서치를 얼마나 했지? 지금도 리서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속성이 또 다시 나오네요. 왜냐면 지속성 자체가 근거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활동의 지속성이 에세이나 원서의 근거가 될 뿐이 아니라 에세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내용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꼭 이거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recommendation은 focus on the basics. 그냥 기초에 충실하세요. 기초라는 거는 첫 번째 12학년이니까 12학년 성적 중요하겠죠. 네, 12학년 성적은 레귤러 때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 에세이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피 앤 페이스트 하지 말고 학교들 리서치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예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라고요. This is a school that you'll be spending 4 years of the most important time of your life. 그런데 왜 학교에 대한 서치를 안 해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학교에 대한 서치 하면은 뭘 하냐면요. US 뉴스 랭킹 가가지고 어느 학교가 랭킹이 높지? 그럼 나는 한 요 정도니까 1위부터 20위 다 지원하자. Come on. 여러분들도 뭐 운동화 살 때 가장 많이 구매한 운동화 랭킹 1위부터 20위 다 삽니까? 내가 맞는 취향, 나한테 맞는 기회, 나한테 맞는 스펙 이런 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학교에 대한 서치나 학교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세요?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가 무엇을 원하고 에세이들은 어떻게 남들과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토를 갖고 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야지만 에세이의 방향성이 잡히고 원서의 방향성이 잡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에 발전 과정, continuity. 비참하게 과거 업적에 포커스 잡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진취적인 거. That's what a leader is. That's what passion is. That's what sacrifice is. 이러한 가치들이 대학교가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뭐 여기서 뭐 나오겠지만 그냥 하나 더. 그 다음에 recommendation 좀 잘 받으세요. 특히 additional recommendation. 미국에서 recommendatio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증빙서류를 하나도 안 내잖아요. 증빙서류를 안 내기 때문에 추천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의 validity,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additional 그 recommendation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공 말고 학원 말고 나한테 중요했던 그 무언가가 진짜 중요했고 이뤄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리볼을 열심히 한다. 볼리볼 코치한테 받으세요. 내가 무슨 청소년 의회에서 일했다. 청소년 의회와 관련된 사람한테 받으세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다. 봉사를 받으세요. 내가 레슬링을 열심히 했다. 코치한테 받으세요. 내가 축구를 열심히 했다. 축구 선생님한테 받으세요. 내가 열심히 했던, 나한테 중요했던 그 무언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분한테 받아야지 아무한테나 안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한테 받거나 주지사한테 받거나 학장님한테 받거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They don't know you.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들이 원서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도 미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recommendation, 특히 additional recommendation에 주력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final comment. 뭐냐면은 이제 이건 그렇죠. EAED 끝났어요. 잊으세요. It's done. 만약 이걸 듣고 와, 나 완전 망했다. It's okay. 안 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러한 후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과거는 있고 2에 2든 있고 이제 남은 2달 동안 3개월 동안 레귤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상관하지 마세요. 뭐 얼리가 10%고 레귤러가 2%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Do the simple math. 얼리는 더 적게 지원해요. 그리고 얼리는 준비된 애들만 지원해요. 레귤러는 다 지원해요. 수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귤러 때 내가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을지는 간단하잖아요. 오늘 말해줬던 이 5가지 내용을 보고 앞으로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신감 가지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신감, 분명히 좋은 얘기가 많아요, 이 아이는. 하지만 점수가 조금 부족해요. 아니면은 자기 주변에보다 뭐 성적이 조금 더 나빠요. 아니면 자기 주변에는 내가 안 했던 뭔가를 갖고 있어요. 왜 남들이 잘하는 것만 보고 자기의 장점을 안 봐요? 학생 여러분, and I'm talking to you. Focus on your strengths.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를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안 믿으면은 누가 여러분을 믿어주겠어요? 지금으로서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It's not too late. 아직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2달 동안 3개월 동안 자신 있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I wish you best of luck. ED, EA 지원한 학생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없어도 레귤러 때 열심히 준비하면 이 또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서 아니면은 기타 미국 입시 전반에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항상 저희 DI 프랩이나 인터 프랩을 통해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원서 전반에 대한 안대나 에세이에 대한 안대나 아니면 11학년들이 이제 준비하는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방향성이나 지도나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저나 학원에 있는 관계자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